이 신당 창당을 할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유승민 전 의원 신당 창당합니까?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오전에 만나가지고 좀 몇 분이 있었는데 한 2, 30분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분 입에서 신당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몇 번 만났을 때 예. 아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손살을 쳤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유승민 이런 의원이. 식이잖아요. 예, 유승민 의원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성철아 너 정치할 거냐? 그래서 난 정치 안 한다고 나 질렸다고. 영입제인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분이 뭘 영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 정치할 거냐? 그래서 난 정치 안 한다고. 난 정치 신물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딱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철이 네가 신당을 만들거나 참여하면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안타깝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떡볶이 본인 머리에 신당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신당을 만들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내년도에 배지 다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일까? 정확한 길일까? 그거를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고민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 뭐예요?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이준석 대표 만나가지고 1시간 예, 정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한 게 그 유승민 대표랑 연락해가지고 빨리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신당 만들어라. 혼자 각자 도생하지 말고 근데 그러면 두 분 가는 길이 죽는다.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도 9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아도 당신들 목적은 내년도 배지 달아야 된다. 그래서 6월 달에 본회의장 안에 앉아 있어야지 또 내년에 배지 못 달아가지고 정치 인사 대타로 나와가지고 윤석열 저희는 정권 좋아요. 어쩌냐 저쩌냐 네. 뭐 이재명 당대표 어쩌냐 저쩌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를 주업으로 하고 평론은 부업으로 해라. 무조건 배지 다는 길로 가라. 그렇게 저는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저도 친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내년 총선에 못 들으면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힘들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오려고 할 테고 저는 두 분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전 의원은 이미 저는 신당 창당 쪽에 거의 다 가 있다고 봐요. 네,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제가 기자 떠난 뒤로 연락은 안 해봤습니다만 보도된 거나 방송 나와서 하는 것만 봐도 이 마음은 가 있구나. 약간 기자 출신의 동물적 감각인가요? 아니면은 제가 동물까지는 동물은 동물이구나. 그런 말씀은 아니었지만 네. 그런 촉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뭔가 이제 소스가 있는 얘기인가요, 이게? 다 비슷하게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종합해봤을 때 할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준석 대표는 당이 품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히 눈물의 회견 이후에는 거의 그런 이제 가능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먼저 결국은 전 두 분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어떤 형태가 되든 같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격, 근데 지향점 저는 비슷하니까. 이게 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 당이 이제 그나마 30석 정도 얻었던 건 호남에서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만들어지면 이 깃발을 들고 사실 수도권에 나가면 3자 구도만 강화돼서 아무도 당선이 못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선거 연대를 해서 단일화를 하든가 해야지 그걸로는 지역위원장들이나 공천 못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혹할 게 없단 말이에요. 두 분이 그냥 남는 게 좋지. 그러니까 영남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나 공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영남에서 붙어보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은 세력으로 붙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예를 들면 금태섭 신당까지 같이 모아서 좀 더 공을 키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겠습니다만 단순하게는 30석이 지지율은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서 해가지고 10석까지 얻을 수는 있다고 봐요. 지금 만약에 준현동형 그대로 가게 되면 선거제가 중요하죠. 네, 그 그림은 있지만 지역구에서 보면 그러면 수도권 지역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크게 움직이지 것 같지 않다라는 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신당의 창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은 생각보다 적은데 분열의 대가는 굉장히 클 거거든요. 국민의힘한테 되게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앞에 얘기했던 김한길 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놀라울 정도로 혁신의 이파를 팍 주려면 이준석, 유승민 빨리 공천 주는 거를 11월에 정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게 알겠습니다.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신당 창당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의 결심 관련해서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총선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신당 창당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신당 창당을 할 것인가, 유승민 의원과 합칠 것인가, 요 이야기 해보고 있었는데요. 김재섭 위원장은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듣는 얘기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꽤. 저는 앞서 장성철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신당은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들 잘 들어보게 되면 이게 뭔가 탈당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바로 전직 당대표로서 내는 어떤 당에 대한 애정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저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가 눈물을 보였던 거는 그 어떤 당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게 약간 북받쳐 오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저는 신당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이준석 대표를 개인적으로 아는 입장에서도. 게다가 금태섭 신당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금태섭 신당 관련해서는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랑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랑 같이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자기 부정을 하는 셈이에요. 저는 그래서 금태섭 신당이랑은 절대 안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당이 이렇게 가다가 이거 도저히 손쓸 수가 없다. 내가 만약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도 이 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차라리 혼자 나와서 영남을 가든 어딜 가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저는 신당 가능성은 이준석 대표한테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없다. 또 이용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기가 원해서 탈당을 하지 않는 이상 공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예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 유승민 대표는 공천을 못 받고 이준석 대표까지는 공천을 줘야 된다. 이게 여권의 기존의 용산이랑 가까운 분들이 갖고 있던 논리였는데 그게 이른바 윤 대통령 녹취록이 공개되고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하이킥을 찍으면서 약간 이제 그럴 수 있겠냐, 아니면 공천 받는 걸 이 대표가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공천을 안 받으려고 저렇게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가 기존의 생각이었는데 현재 윤 대통령이나 용사에서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워낙 강경 모드로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거꾸로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만약에 이제 보수가 혹은 용산에서 그럼 이제 뭘 중요시 여길 거냐는 거예요. 다음 총선의 승리인지 아니면 용산의 순수함과 순혈주의인지, 이거를 지금 저는 판가름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라미처럼 유승민은 안 되고 이준석은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저는 분명히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패배할 거라고 생각해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이용 의원 얘기는 이제 어떻게든지 이준석 대표를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 좀 제동을 걸어보려는 페인트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고 결국은 저는 어떤 정치 세력이 큰 흐름이 타고 이제 총선이라는 건 전국 선거인데 흘러갈 때 많은 국민들이나 지지층이 저 방향 아닙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이제 소통과 나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했던 회견 중에 제가 주목했던 거는 대통령한테 당신은 더 이상 검사가 아니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17개월 동안의 오류를 인정해달라. 저는 이거 되게 강한 표현이라고 쓰거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검사들은 무오류 집단입니다. 무오류. 본인들은 오류를 인정 안 해요. 어떻게 다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도 검사다 한 거기 때문에 선을 상당히 전 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약에 가서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이 안 하더라도 이분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결국은 탈당을 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탈당해서 나갈 거고, 그걸 잡아두기 위해서 자꾸 노원병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이준석 대표도 여러 가지 볼 거예요. 지금 최근에 수도권 지역 여론이 안 좋잖아요. 여기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들을 보거나 말들을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같이 헤어질 결심은 이미 했는데 아직 결심 안 했다고 하는 이런 수준 같아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헤어지고는 싶은데 내가 헤어지자고 하긴 싫고
좀 뭐 좀 그런 모양새도 오히려 좀 보이고 차이는 싶어하죠. 걸 유도하는 거다. 이렇게 유도까지는 보시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는 헤어질 결심 안 했다고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다음 주에 정확히 물어보시고요. 저는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권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입장은 쫓아내야지. 저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어. 보수파라는 플랫폼에서 저 인간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되겠어. 지금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약간씩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쫓아내야지에서 어떻게 해서든 배지를 못 달게 해야지 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우 의원 같은 발언을 하는 거예요. 에이 거기 노원에 공천줘도 어차피 당선 안 될 거 아니야. 더 잔인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더 잔인한 모습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죽을 수는 없다. 12월 달까지 내가 결심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눈물의 기자회견 때 되게 눈여겨본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공격했어요. 예. 그 전까지는 윤핵관이 잘못했어. 막 그렇지. 참모들이 얘기한 잘못했어.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공격했거든요. 이건 헤어질 결심이 아니면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정녕 들고 내부적으로 헤어질 결심을 했다. 네. 속마음으로. 그 또 하나 봐야 될 게 신당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신당 안 만들면요 배지 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배지 달 거예요? 아까 김재석 위원장은 무소속으로 나오면 낫지 홍준표 신당보당 안할 홍준표 거라고 모델. 어디 대구 가서요? 전망하셨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려면 대구 그쪽으로 가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럴 수 있죠. 그 흐름은 계속 볼 건데 제가 예측하기는 결국에는 좀 많은 다른 길을 지금까지 갔더라도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양당에서 배척받는 분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해서 그분들이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엔 지역구 나와서는 될 가능성이 없어요. 49.9%만 가능성이 없어도 지역구 출마하면 안 돼요. 무조건 51% 이상 가능성이 있어야 출마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지역구 출마 말고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1월달, 2월달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는 현역 의원들을 영입을 해서 기호 3번 받고 이준석, 유승민은 지역구에 출마할 사람들 전국 유세 다니면서 정당 투표의 득표율을 끌어올릴 것 같다라고 저는 그냥 추측하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저것 때문에 생각 안 그래서 해요. 이제 예. 좀 전에 잠깐 나온 것처럼 이제 선거제 예. 여야간 협상도 있고 그 비례대표 선거제가 어떻게 결정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아이고 좀 결정 안 해도 아니, 어차피 근데 비례대표는 뽑잖아요. 저는 뽑아도 그 이제 장성철 준연동형으로 소장님의 갈 건지 말씀에 얘는 돌아갈 동의가 건지. 안 되는 게 왜요? 아마 이준석 동의- 대표가 비례대표 번호 받아서 할 거면 예전에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뭐 노원을 계속 고수했던 이유도 본인 스스로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앞으로도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강하게 있는 걸로 알고 오히려 굳이 따진다 그러면 홍준표 모델을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수성에서 홍준표 그 시장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 대구 수성이라는 데가 그냥 국민의힘이라고 찍어주고 이런 데 아니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김부겸 의원이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또 됐었고 홍준표 시장은 무소속으로 가서 또 돼왔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대구 중에서도 수성이라고 하는데 민심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굉장히 복잡한 데고 이준석 대표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신당으로 비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구를 가서 진짜 승부를 보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나온 메시지 보면 대구 12마리 고양이다. 예, 뚱뚱한 차라리 고양이. 호랑이 하나 키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호랑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좀 한번 키워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 들렸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전 대구 출마가 가능성이 그나마 있지 않을까요? 김재섭 위원장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처음 그 이준석 대표 대구 출마해라고 처음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 저예요. 그래서 보수파에서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대구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51%의 가능성과 49.9%의 가능성이 이건 천양지차거든요. 조금 더 배지달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할 것 같다. 그거는 비례대표가 아니냐. 전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예. 뭐 더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네. 제가 근데 전문가예요. 저는 약간 그 대구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그 구도를 보고 무소속으로 만약 호를 단신이면 오히려 조금 더 세게 부산에서 한번 붙어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약간 왜냐하면 전국 정치인이 되려면 거기 가가지고 대구에서 싸우는 부산은 연고가 것보다 없는데. 부산이요? 네. 연고요? 네. 대구 이미 경북은 전국군데 뭐
뭐 연고가 굳이 필요할까요? 대구 경북은 무슨 연구로? 아, 그 원래 저기 선친이나 저번에 네. 얘기한 거야? 그런 게 있긴 한데 저는 그게 좀 약간 오히려 그리고 대구에서 가서 지면 그야말로 이제 끝인 거잖아요. 보수에서 인정을 못 받은 보수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음 주에 물어봐요. 아니 저희가 신당 없는 사람. 창당 얘기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당선 가능성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종로구에 출마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히 바보 같은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보도를 보면 왜 한동훈 장관이 왜 종로에 출마해야 돼?라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대통령께서 생각이 바뀌셨다. 대통령께서 당초에는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생각이 좀 바뀌고 있다. 위기의식이 크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급의 인사들을 영입해서 출마시킴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이거 두 가지예요. 대통령의 생각과 지지층 결집 이 두 가지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종로에 내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민수 지금 대변인님 웃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선거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은 충분히 됐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봤잖아요. 40%면 예. 충분히 지지층 결집 됐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총선 공천은 우리가 알아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생각 바뀌었다고 한동훈 장관 내보내요? 말도 안 되는 선거 전략이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 나가서 될 가능성이 있느냐? 종로 나가서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여기서 안 되면 한동훈 장관도 정치 생명 상당히 끝나는데. 여권 내부 얘기니까 제가 뭐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한번 띄워보는 것 같은데요. 그냥 누군가 흘려서 그리고 지금 여권 내부도 뭐 혁신위원장 누가 할지 뭐 바뀐 거 아무것도 없다. 여러 가지 질타도 받고 지지층도 흔들흔들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또 한동훈 장관 이름도 나오고 종로라는 상징성도 있으니까 어때 해보면 많이 좀 설왕설래가 될 겁니다. 네. 그런 차원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저는 그동안에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특히 최근에 인사를 검증단을 운영하는 분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기계적으로 했고 대통령실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예. 아주 좀 제가 볼 땐 비겁한 태도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확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종로 가도 지금 뭐 최재형 전 간수원장이 지금 최재형 의원이 의원이잖아요. 그 지역위원장인데 이분을 또 몰아내고 가서 거기 출마를 한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한번 그냥 뛰어보던 수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종로 출마 설이 정말 설이에요. 그 기사도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이제 취지로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의도를 여권발 가지고 기사. 흘린 거죠. 그러니까 여권발 기사가 왜 한동훈 장관으로 이렇게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저희 국민의힘 김기현 2기 체제 내에서 어떤 혁신이 있느냐, 저 감동이 있는 혁신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거든요.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도 이 지도부를 비판하고 아주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 여론들이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혁신을 하느냐, 뭐가 달라지느냐를 계속 캐무르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 출마설, 종로 출마설은 약간 이런 인상을 주잖아요. 뭐 큰 거 하나 온다. 큰 거 온다. 우리가 이 정도로 뭔가 대단한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흘려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여론 추이를 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 혁신이 됐다고 볼 국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출마하는 거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출마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렇게 중요한 카드일수록 나중에 꺼내는 카드가 맞거든요. 우리가 패를 미리 닦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어떤 혁신의 동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큰 거 온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하나 빌드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정당의 위기가 있을 때 순서가 세 가지란 말이에요. 혁신, 통합, 연대. 그럼 혁신을 하는 건 기존의 걸 바꾸는 건데 통합을 한다는 건 당내 비주류를 끌어안는 거니까 혁신이랑 통합이 부딪히는 것 같지만 혁신은 인적인 부분뿐 아니라 내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느 깜짝 카드보다는
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만 해도 지지율이 확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안 맞아. 하는 거예요. 일단 맞아. 홍범도 흉상 이거 다 원인 부여로 다 만들어 버리면 그게 빠르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통합 유승민 이준석 빨리 공천 주는 거 그것도 될 만한 지역구로 대구로 그냥 유승민 의원 다시 주고 이런 거 할 수 있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영입이 있는 건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저는 제일 센 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다른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김병준, 안대희, 정운찬 뭐 이렇게 흘러간 물을 다시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으로 안 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프레시하니까. 그게 뭐 굉장히 외연 확장이나 중도 확장성이 대단하다고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나마 나으니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게 나쁜 카드는 아닌데 권력의 속성상 대선 주자를 이렇게 일찍 점 찍어준다? 그러면 뭐 레임덕이 시작되고 당을 넘겨주는 건데 그거를 과연 윤 대통령이 오케이 할까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칫 선거를 지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이 모험을 지금 할까 말까 본인도 결정을 아직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띄워야지 뭐 종로에 한 번 띄웠다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 또 한 번 띄웠다가 예를 들어서요. 예. 이것저것 띄우면은 그 이미지 헌 이미지 됩니다. 바로. 그래서 별로 본인한테도 좋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이제 결정을 할지부터 해서 한동훈 장관의 출마 설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여권 내에서 예. 한동훈 그러니까 야당 민주당에서 야권, 네. 한동훈 장관과 버금가는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한민수 대변인님은 어디 출마하세요? 나중에 친하니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데 자객 공천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한 송파로? 가집안에 한동훈 장관님 같은 분은 많지는 않아요. 네. 저렇게 상식과 좀 벗어나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국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법화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좀 재점화가 되는 모양새가 있었습니다.